제가 20대 후반에 주식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그냥 화끈하게 양이눈에 했습니다. 제가 저한테 양이눈이 묘 들어오는 운이거든요. 지지의 묘. 지지의 묘가 들어오면 호신샘이 관땡이가 이렇게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묘가 들어올 때 간땡이가 이만큼 부어가지고 주식을 했다가 4천만 원 물리고 2천만 원 건져서 내 다시는 주식을 하면 성을 간다. 그리고 손을 털면서 그리고 나와서 이후로는 주식은 쳐다도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마음이 편하더군요. 이게 주식에 돈을 넣어놓으면은 매일 미국의 시세가 어떤지, 한국의 시세가 어떤지, 매일 휴대폰으로 지금 시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가 넣어놓은 주식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때문에 노심초사,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꼭 내가 주식의 노예가 된 듯한데, 이제 그거에서 홀가분하게 벗어나니까. 제가 원래 뭐 하나에 꽂히면 미친 듯이 파고드는 아주 집중적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당시에 주식 공부하느라고 쓴 돈이 거의 돈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수천만 원을 주식 공부하는 데 썼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착 보면 주식 차트가 착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야, 역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야, 주식도 이거 하늘이 내린 복이다. 아, 이거 하늘이 도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만큼 버는 거하고 주식은 이게 근면성실해서 뭐 버는 게 아니잖아. 이게 거의 70%에 80%는 귀신장난이란 말이죠. 그냥 80%는 귀신장난이야. 내 의지가 아니야. 나는 그냥 선택했을 뿐 신이 나한테 도와줘 같은 느낌이죠.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305강은 사람이 재산, 비겁다자사주의 비트코인, 주식 부자 되는 법 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호신샘 주식 해본 적 있어요? 라는 얘기를 혹시 물어보실까 봐 저도 예전에 주식 한번 거하게 했다. 그때 주식 차트 공부한 게 나중에 이 사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이 주식 차트를 탁 보면 아, 이게 쌍봉 찍었다 내려간다. 쌍바닥이다 올라간다. 뭐 이런 거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주식과 관련된 사주를 좀 얘기를 하려면 이 명리가가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느라 제 옛날에 몇 천만 원, 우리 가족이 알면 안 되는데. 우리 가족이 알면 안 되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비겁다자 사주의 비트코인, 주식 부자 되는 법. 요즘에 그 주식하고 비트코인 쪽이 좀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사주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 주식해도 돼요? 저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어요? 10분 중에 한 절반 이상이 그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주식이 다들 주식 비트코인 여기 열풍이구나. 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뭐 이분들에 대한 신상에 대한 내용을 일체 얘기하지 않고 사주 형식만 가지고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이분이신데 얼마 전에 저하고 상담을 하신 남자분이십니다. 이분이 2년 전인 2019년인가 2018년인가 아마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무진년생이니까 30 초중반 정도 되신 남자분이시고 2년 전에 저하고 상담했을 땐 30 초반이었었던 2년 전에 저하고 상담을 할 때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비트코인에 돈이 물렸다. 그때 우리나라에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던 때가 정유년하고 무술년 사이입니다. 정유년 하반기에서 무술년 하반기 2017년 후반에서 2018년 초에 그때 팍 떴다가 2018년에 수많은 사람들을 딱 확 깨물어 놓고는 다시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때 이제 손해를 보고 파신 분들도 계시고 이후에 계속 붙잡고 계시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2020년 경자년에 주식 3만 돌파했나? 주식 돌파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5천만 원대 다시 찍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1억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리 나오는데 올해 2월 달인가요? 전기차 만드시는 그 재벌께서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우리 테슬라의 자동차는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비트코인이 난리가 났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난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분께서 저하고 다시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때문에 조금 이게 이분이 비트코인 주식으로 몇십억을 벌었다가 또 몇십억이 물렸다가 그러다가 다시 버셨겠죠.
얼마 전에 다시 상담을 했는데 저도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요즘 비트코인 올랐다던데 돈 좀 버셨습니까? 벌었습니다. 벌었습니다. 수천만 원 단위 아닙니다. 수억 원 단위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분이 30대 초중반인데 비트코인으로 수억도 아니고 수십억을 지금 벌었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직 기회가 조금 남아있다. 자, 해자축년에 다시 지지로 수기운 들어오니까 좀만 더 참고 버티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경자년에 보셨습니다. 이 사주가 그러면 경자년에 벌 수 있을까? 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다음 우리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버려야 될 이제 옛날 통념들 비겁 많은 사주 배렸어요 라고 하는 이 통념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그 통념을 깨는 지금 명식들을 지금 계속 몇 년간 올리고 있죠. 비겁이 이렇게 많은데 부자야.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호하고 싶은 분들은 이 사주 명리학의 어떤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서 내 사주 배렸어요 라고 자기 비하하시는 분들에게 아니다. 이런 형태의 사주도 이렇게 잘 되는 사람 있다. 라고 하는 제가 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주를 좀 보여드립니다. 사실 사주에서 재물운이 잘 갖춰진 사주들은요, 한 중간 정도 벌어서 중산층 정도 사는데 좋고요. 이런 형태의 사주들은 대박 아니면 쪽박 형태가 많이 나오는 어려운 미션이 주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주를 제가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미션에도 난이도가 있고 영혼에도 성숙도가 있다. 이 개념을 좀 참고를 하십시오. 명리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실제 사주를 풀면서 해석이 안 되는 많은 내용들은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다 해석이 됩니다. 사주가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고 사주 미션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 말이 나는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일반적 명리학에서는 미션이 어려운 사주를 놓고는 나쁜 사주라고 하는데 나쁜 사주가 아니라 미션이 어려운 사주다. 미션이 어려운 사주는 성공시켰을 때 보상이 크다. 그래서 소수 대박자와 다수 쪽박자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시촌에서 10명이 고시 공부를 했다고 쳐요. 그 중에 2-3명은 고시에 합격을 하여 큰 공직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한 5-6명 정도는 고시에 낙방하여 5-6년 호송세월할 수도 있겠죠. 그거 되게 리스크 있는 거죠. 소수의 대박자가 나오고 중다수의 쪽박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같은 거란 말이죠. 연예인을 도전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연예인 도전했어. 연예인 도전한 사람 100명 중에 실제 우리가 부럽다 하는 정도의 연예인 수준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100명 중에 10명이 채 안 되고 나중에 90명 정도는 연예인을 꿈꿨으나 연예계 변두리만 돌고 연예계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경우들도 소수의 대박자와 다수의 쪽박자를 낼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좋으니까 이 사주 가진 사람들은 다 좋아. 이 사주는 나쁘니까 이 사주 가진 사람들은 다 나빠. 이러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사주 미션이 다소 어려워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이제 어려운 사주들이 대체로 비겁다자 형태나 뭔가 특정 기운이 편중되어 있거나 관성이 많거나 이런 도식이 걸려 있거나 재극인이 좀 부정적으로 걸려 있거나 하는 등등의 경우들이겠죠.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미션 되게 어려운 사주죠. 그러면 우리는 명리 공부하면서 사주가 좋아요, 나빠요. 이건 사주 때문이에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션 난이도가 높은 사주를 성공시킨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핵심인 거야. 맨날 남자 복이 없어요. 자식 복이 없어요. 엄마 복이 없어요. 복 타령하지 말고 아니 왜 자꾸 복을 남한테 의존해. 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건데 내가 복 만들어서 복 나눠주면 되는 거지 왜 남한테 받을 생각만 해 그지같이. 그러지 말고 사주의 이런 미션 난이도가 높은 사주들을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동일 사주에서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어. 같은 정주영 회장님과 똑같은 사주인데 누구는 재벌이고 누구는 쌀집주인이고 누구는 동사무소 직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동사무소 직원이고 왜 쌀집주인이고 이 사람은 왜 회장이 됐는지를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이게 명리 공부지. 사주가 좋아서 그랬어요. 사주가 나빠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논리냐고. 이게 무슨 공부냐고. 그냥 운명 결정론으로
내가 현재 안 되고 있는 거를 다 운명 탓으로 신한테 돌려버리는 거잖아. 이거 책임 전가가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주를 보면서 이 미션 난이도가 높은 사주가 어떻게 재물을 벌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좀 같이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제가 사례 3가지를 보고 있는데 요 무진년, 기미월, 무자일, 무오시 요 사주 형태하고 옆에 있는 이 사주도 보죠. 이 사주도 비겁 아주 그냥 도배를 했죠. 비겁 도배 사주. 개해년, 개해월, 이민일, 병오시 전체 8칸 중에 5칸이 비겁. 이 사주는 전체 8칸 중에 6칸이 비경겁재. 이거를 사주를 요만큼 배우고 나면은 아우 이거 군겁쟁제 나는 사주 아닙니까? 사방이 다 도둑놈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사주도 좀 비검겹재가 많은 형태인데요. 이분도 주식으로 비밀스러운 주식으로 남몰래 돈을 버신 형태의 사주인데 이분은 어떻게 돈을 버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나빠서요가 아니라 어려운 사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비겁다자 사주에 비트코인 주식 부자 되는 법. 비겁이 많은 사주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비겁을 써야 돼요. 비겁이 많은 사주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비겁을 써야 돼. 가령 이렇게 보죠. 저는 가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의 사주를 비유를 하는데 요즘 그 프로그램이 끝났나 보더라고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방송 프로그램 아시죠? 셰프를 불러다가 연예인 집에 데려가서 연예인 집에 있는 냉장고를 통째로 가져와서는 그 냉장고에 들어있는 허접스레한 음식들 재료를 가지고는 이걸로 멋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각자 창의적으로. 뭐 이런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사실 우리는 사주라는 자원을 8개의 자원을 활용해서 꼭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가령 누군가의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8칸 중에 6칸이 무슨 특정 재료로 꽉 차 있어. 그걸 보고 셰프가 아유 이 냉장고 배렸어요. 나 음식 못 만들어. 쾅! 해버리면 안 되잖아. 8칸 중에 6칸에 무슨 특정 재료가 들어있어. 그러면 셰프는 고민해야 돼. 와, 이 냉장고에는 비경겁재가 6칸이고 재성 하나에 인성 하나네. 아, 이걸로 무슨 음식을 만들지? 이걸로 어떻게 이 사주를 꾸려갈 수 있지? 그렇게 되면 별 수 없어. 이 사주에서는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주재료다. 그러면은 자 보죠. 이 사주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건 거예요. 사람이 재산이다예요. 사람이 재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죠. 그 사주 볼 때 비경겁재 많으면 배렸어요라고 하지 말고 이번 생의 미션이 뭡니까? 라는 영혼의 의도를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사주를 들고 온 사람이 나는 뭐하러 태어났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 사람의 모든 인생은 영혼이 어느 정도 다 계획하고 내려온 것이다. 랜덤하게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재수없게 로또 번호가 이게 걸렸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랜덤하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이 주어진 게 아니라 모두 영혼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생을 설계해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결혼해야 될 사람을 결혼하여 낳아야 될 자식을 낳고 경험해야 될 일을 경험했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의 에고는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았으며 내가 부모를 고를 수 있었으면 재벌 부모를 고르지 왜 한 푼도 없는 부모를 골랐겠습니까? 라고 에고가 주장을 할지 모르는데 참고로 이 에고는 우리가 이 영혼의 계획을 짠 의식에 비하면 참 낮은 차원의 의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계획을 짠 이 영혼의 어떤 의식이라는 거는 우리 의식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차원이 높은 의식이다라고 보면 돼. 이 차원이 높은 의식이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우리 안에는 상위 의식도 있고 하위 의식도 있는 거예요. 술 먹고 개가 되면 갑자기 하위 의식이 팍 튀어나와서 막 욕을 그냥 막 싸질러댈 수 있는 거고 막 주먹질을 해댈 수 있는 거고 내가 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뭔가 명상을 하고 어떤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더니 갑자기 막 성인군자 같은 말을
막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과 계획을 짤 수도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상위의식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하위의식이 튀어나오기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빙의가 걸렸어요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빙의 걸려 있어. 왜? 내 안에 한 명이 아니고 내 안에 수많은 영혼체들이 들어있어서 어쩔 땐 이 영혼체가 주도를 하고 어떨 땐 이 영혼체가 주도를 하고 기분이 좋을 땐 얘가 튀어나오며 기분이 나쁠 땐 쟤가 튀어나오고 운전을 할 땐 쟤가 튀어나와가지고 쌍욕을 해대고 브레이크를 팍팍 밟아대고 차에서 내려서 강의실에 딱 서기만 하면은 갑자기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슈바이처 같은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교회에 가면 갑자기 사랑스러운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막 헌금을 많이 내면서 형제님, 자매님, 이번 주도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야바이장에 가거나 밤에 술 먹으면 또 부인을 접해기도 한다고. 내 안에 수많은 인자들이 나타나서 그때 이놈이 나타나고 저놈이 나타나고 요놈이 나타나는 우리는 다양한 사람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소개팅을 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결혼을 안 했다 치고 자 소개팅을 해서 남자를 만났다고 쳐.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남자분과 인연을 맺고 우리 데이트합시다 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를 만났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한명화된 수십 명을 만나고 있는 거고요. 보통은 처음에는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빙의해서 나한테 보여집니다. 뭐 매너 있는 아무개, 매너 있는 철수, 돈 잘 쓰는 철수, 이쁜 말 잘하는 철수, 웃기는 철수, 즐거운 철수, 국제정세 잘하는 철수. 그러다가 술 좀 먹기 시작하면 원초적인 철수, 오늘 밤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떼쓰는 철수, 애기 같은 철수, 욕망과 욕정의 철수 이런 애들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사귀고 나면 갑자기 돈 빌려달라는 철수, 칭얼대는 철수, 뭐 갑자기 쌍욕을 해대는 철수, 뭐 뭔가의 분노에 찬 철수 이런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좀 오래 사귀면은 숨겨져 있던 철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악마 같은 철수, 뭐 욕망의 철수, 막 이런 애들이 이제 나타나기. 여러분 만난 철수는 한 명이 아니에요. 최소 3, 40명이에요.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까지 숨기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나타나는 철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줄 몰랐지 하면서 꼭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사람하고 만나는 거고 사람 안에는 수많은 인격체가 들어있다. 그 수많은 인격체들이 모여서 나를 이루고 있다인 거고 저는 그래서 내 안에 군중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자기 안에 군중이 있고요. 이 내 안의 군중은요. 어릴 때는 내 머릿속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막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쟤를 선택해라 빨리 잡아라 너 바보구나 너 뭐하고 있냐 엄마는 너를 미워해 엄마는 널 증오해 저 사람은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머릿속에서 마구마구 떠드는 게 다 내 안의 군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합인격체다. 복합적 인격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얘기가 좀 딴 데로 빠졌는데 제가 이분 사주 얘기하면서 좀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를 열었더니 8칸 중에 6칸이 다 비겁이야. 이거 요리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2019년도와 올해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 사주 난이도 높은 사주, 상당히 어려운 사주, 현재까지 실적 매우 좋음, 어려운 사주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봐서 당신 상당히 능력 있는 영혼임, 군중 컨트롤 잘하고 있음.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분한테 이 사주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개하도록 하죠. 비겁다자 사주. 자, 우선 사주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우선 첫째, 이렇게 천간에 비겁이 쭈르륵 모여있는 거를 일기격 사주라고 합니다. 일기격. 천간에 같은 기운이 모여있는 거를 천원일기격. 천간의 기운이 하나로 모여진 거예요. 보통은 비견 있으면 오리지널 천원일기격. 비견겁제에 모여있으면은 그냥 그 다음 단계 일기격. 이렇게 비견겁제가 4개가 다 있을 수도 있고요. 한 3개 정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3개 정도 있으면 한 주운일기격.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주운일기격.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는 3개가 모여있죠. 비견겁제 3개, 천간에서. 그럼 이런 경우는 한 주운 천원일기격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2개가 모여있어도 마찬가지죠. 좀 효과가 조금 줄어들겠지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죠. 사주에 비견겁제가 많으면 어떤 특수 능력이 나타나냐면요. 우주에서는 비견겁제들을 평준화시킨다. 우주에서는 비견겁제들을 평준화시킨다. 내가 주머니에 개털이야. 내가 지금 5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내가
50억, 500억 가진 형님들하고 어울려. 그러면 우주에서는 평준화시킨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50억, 500억 가진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내 재물 기운이 상승하겠네. 자, 우주에서는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평준화시킨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머니클럽, 부자클럽, 돈 잘 다루시는 형님들, 재물은 많으신 분, 하다못해 부자 모임에 껴서 저기 가방 들어주는 셔틀이라도 해가지고 가서 부자 사장님들 옆에서 가방 셔틀이라도 해라. 가서 어울려라. 되고 싶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러면 되고 싶은 사람처럼 변한다. 이 천원일기격 사주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대통령. 안타깝게도 좀 춥고 어두운 곳에 가셨는데 이명박 대통령 천간에 경금신금 경금신금이 다 모여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셀러리맨의 신화로 알려져 있죠. 개천에서 용난 것으로 유명하죠. 자, 첫 직장이 현대그룹이야. 현대그룹에 가서 정주영 회장이 오른팔이 됐어. 비서실 근처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오른팔이 됐더니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회장, 사장, 나부랭이, 회장, 사장, 아랍 왕자, 경제 고위 관료, 이 나라 왕세자, 저 나라 수상, 저 나라 장관, 주로 그러니까 뭐 부장, 과장, 주임, 나부랭이하고는 만날 일이 없고 뭐 본부장도 안 만나. 뭐 사장, 회장, 아랍 왕자, 뭐 장관, 총리 이런 사람 만나. 그랬더니 평준화 현상이 작동을 합니다. 현대그룹 최연소 회장 등극. 현대그룹 최연소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권의 고위 인사들과 어울리는데 이렇게 저 쭉정이 나부랭이들하고 안 어울려. 일반인들하고 안 어울려. 정치계 고위 아주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서울시장 거쳐 대통령 되다. 그래서 이 사주의 비경겁제가 다 모여 있으면은 강력한 열망과 욕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천간에서 공엽 현상이 되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공엽 현상이 나냐면요. 자, 우선 무토 세 개가 모여가지고 천간에서 무언가를 끌어당기는데 뭘 끌어당기겠어요? 무토가 제발 와라 해가지고 강력한 공엽 현상으로 끌어들이는 게 개수입니다. 재성이죠. 무 셋이 모여서 개수하라 하게 되고요. 요 간목이라는 요 기토라는 애는 앞에서 간목와라 합니다. 그럼 이게 일명 재관을 끌어당기는 기운을 가지게 된다. 강력한 염원이다. 일명 이게 이런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진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되게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형태는. 자, 그러면은 천원일기격 사주에서는요, 유유상종, 맹모삼촌지교, 되고 싶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과 나를 평준화시킨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과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돈에 대한 제대로 된 올바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거지들과 어울리면 나도 거지 된다. 깡패들과 어울리면 나도 깡패 된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다음 또 하나. 제가 2019년에 이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분이 대기업에 다녀요. 사실 비겁다자들이 무슨 3명, 4명, 5명 이런 직장 가면은 사주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비겁다자 사주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뭐 건물에 그냥 500명이 우리 내가 다니는 공장에 3,000명, 5,000명이 다 내 직원. 이 지역 마을이 다 무슨 뭐 포스코, 뭐 현대, 뭐 대우 이런 식으로 대기업 들어가주면은 사주가 에너지를 더 잘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한 세 네 손가락 안에 들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주식으로 수십억을 오락가락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로 들어갈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No! 반드시 직장 붙어 있어라. 왜 그러냐 하면은 비겁다자 사주, 이 사주의 단점이 지금 관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관이 없는 건 아니야. 미토 속에도 관이 들어있고 진토 속에도 관이 들어있어. 이 사주 형태는. 임묘지인이니까 이게 진토가 관이라고 봐야 되고, 미토는 해묘미 목국이니까 관에 대한 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드러나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대기업 들어갔어. 그러면 이 사람이 큰 조직에 소속이 돼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은 이 사주 원국에서 관이 생기는 개운 효과가 있다 같은 거예요. 이 사주가 백수가 되면 안 돼. 소속이 있어야 돼. 그래서 회사 다니시오. 왜 그러냐면 이 사주의 투자줄은 이거예요. 이 사주의 투자줄은 이거야. 제극인이 여기서 나 있죠. 개인적 영역에서 아무도 모르게. 개인적 영역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럼 이 사람은 사회궁의 잘난 비겁들과 어울리며 대기업에 다니면서 아무도 모르게 개인적 재물 활동을 하다. 보통 요게 요 재성이 사회궁에 가 있으면은요 사회적 재물 활동이에요. 보통 그러면 내 돈을 버는 형태가 아니라 회사 돈을 벌어주는 형태나 회사 영업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런 형태는 개인적 재물 활동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연주와 월주를 사회적 자리, 일주와 시주를 개인적 자리라는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비겁들과 함께 큰 직장 다니면서 개인적 재물 활동을 하시오라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주의 관이 사라지는,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는 궁겁쟁제가 돌발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니 큰 직장 다녀라. 좀 시간이 좀 빡빡하고 투자에 전념할 수 없더라도 라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오라고 했고요. 이분이 작년 경자년에 재물을 좀 벌었습니다. 왜 재물을 벌었을까요? 천간에 경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자, 우선 대운의 흐름을 봐요. 지금 대운이 개해대운이죠. 인생에서 가장 많은 수기운이 들어오는 대운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사주는 개해대운 재물은 살아있고 갑자대운까지 재물은 살아있죠. 더 길게 뽑으면 을축대운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죠. 30년 해자축대운이 재물운이 살아있죠. 천간의 재성과 지지의 재성, 천간의 수기운과 지지의 수기운의 차이점은 천간에 있는 재성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같은 느낌이라면 지지의 재성은 호수, 강물, 바다, 물줄기, 지하수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주는 진토 속에 수기운이 들어있고 자진 합수를 해서 수기운을 뺄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을 때 진술, 충미, 창고에서 알맹이 빼내오는 사주 제가 말씀드렸죠. 축토에서 유금 빼내온 사람, 축월의 기유일주 뭐 이런 사주, 뭐 진토에서 자수 빼낸 사주, 이 사주 뭐 술토에서 오화 빼낸 사주, 이게 창고에서 알맹이 빼내오다 같은 거예요. 창고에서 알맹이 빼내오다 이 사주죠. 진토에서 자수 빼내왔죠. 그쵸? 진토가 여기 있던가 하면은 돈 가진 사람들의 재물을 빼내오는데, 이게 국가자리에 있으니까 국가사회에 돈 빼오다, 국가사회에 무진이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돈 창고에서 돈 빼와서 내꺼 하고는 돈 위에 앉는 형태의 사주도 가능하다. 자, 일단 이 사주 개운법은 직장 다녀라. 직장 다니면서 개인적 재테크를 하여라. 가끔적 이런 거 있어요. 직장이나 회사나 사업을 하면서 재테크를 하였는데, 재테크나 이런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내 직장 다니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냥 훨씬 더 많이 벌어. 막 하루에 등락폭이 내 월급의 몇 배야. 막 이런 분들을 보면은 직장 때려치고 주식에 전념해야겠다. 비트코인에 전념해야겠다. 아니다. 이 사주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잘난 사람들과 어울려라라고 하려면,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게 투자 클럽이나 부자 클럽, 재물 잘 다루는 사람들의 모임 단체에 들어가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과 어울려라. 잔챙이들 말고, 맨날 투자해가지고 깡통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제대로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겁다자 사주는 평준화, 비겁들이 평준화되다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개천이고 나 용되고 싶으면 개천에서 살지 말고 저 부천에서 가면 살면 되겠죠. 그들과 어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비겁다자 형태나 천원일기격 사주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어. 30년 동안 운전하다가. 이런 형태의 사주는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회장님의 오른팔이 되고, 회장님 돌아가실 때 나한테 회사 떼준다. 자식한테 안 떼주고. 이런 형태예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침입했던 그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요? 임진왜란 때 일본의 원흉,
그 사람이 원래 일본 전국시대 때 자기 주군의 신발을 닦아주던 좀 되게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자기 대장님이 한 부족이나 한 군사 무리의 대장이야. 거기서 이렇게 신발을 닦아주다가 그 밑에 계속 달라붙어서 시종 노릇을 했더니 나중에는 부관이 되고 오른팔이 되고 그 주군이 죽고 나서 그 조직을 물려받는 대장이 되다. 이게 천원일격사주의 마술 같은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인맥이 중요하다 하죠. 인맥이.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맥이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는 거라 과연 이 인맥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게 이 알량한 에고의 판단으로 즉 나의 자유의지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보통 간절히 원하면 나 이런 인맥들과 어울릴래요. 나 이런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할래요. 그 다음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건 이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건 나의 주파수 파장, 나의 진동수 대에서 같이 울리는 사람들끼리 어울린다 같은 건데 이걸 비행기에 제가 자주 비유를 하죠. 저공을 날고 있는 비행기는 저공 비행을 하고 있는 비행기는 위아래에서 비슷한 고도를 날아다니는 비행기들하고는 마주칠 일이 많어. 같이 저공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들끼리 부딪혀. 그리고 치고받고 해. 근데 저 높은 데를 날아다니는 비행기하고는 만날 일이 없어. 그러면서 왜 나는 저런 비행기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나는 맨날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는 비행기들하고만 어울리는 거야. 자기가 높이 날면 돼. 자기가 생각을 바꾸면 돼. 행동을 바꾸면 돼. 진동수를 바꾸면 돼. 내 의식이 올라가면 돼. 그러면 의식이 올라간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의식 올라간 사람들끼리. 돈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이 열혈 청년으로 이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아라 같은 사주거든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있는 보통 이렇게 비겁다자 사주는 내가 아니어도 그 일 할 사람 많아요 라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나운서인데 비겁이 많다. 잠시 휴가 일주일 갔다 와서 게스트한테 내 자리 잠시 맡겼더니 휴가 갔다 왔더니 내 자리 없어졌다. 게스트가 나보다 더 잘하다.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뭐 잠시 백화점에서 일을 하다가 저 휴가 좀 갔다 올게요. 임시직 잠시 박아놓고 나 갔다 올게요. 갔다 왔더니 임시직이 나보다 더 잘해. 내 자리 없어질 일 있다. 장점은 쉬고 싶을 때 대타 많다. 단점은 오래 쉬다가 자리 없어진다. 나 아니어도 그 일 할 사람 많으니까 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늘 나를 준비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된다 같은 거죠. 적으로 돌리지 말고 내 편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비겁다자 사주는 흩어지면 망하고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적이고 뭉치면 산다. 뭉치면 내 편이고 뭉치면 함께 모여서 세력을 만들고 흩어지면 다 적이다. 제가 비겁다자 사주에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명리업계에서 비겁다자 사주 동업불가. 다 세상이 도둑놈. 월주에 비겁 있으면 부모가 도둑놈. 연주에 비겁 있으면 불특정 다수의 세상이 다 도둑놈. 일주에 비경겁제 있으면 배우자가 도둑놈. 시주에 비경겁제 있으면 자식이 도둑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논리가 있냐고요. 아니 물론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데 보통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 팔자는 이번 생에 배렸군. 자식이 도둑놈이 태어났고 자식을 낳지 말걸. 오늘 제가 가족 상담을 했는데 내 4인 가족 상담했는데 부모 어머니가 내 사주 시주에 비겁이 있는데 자식이 도둑놈인가요? 자식을 낳지 말걸 그랬나요? 왜 그러십니까 대체 왜 이렇게 약간 신약하다 싶은 사주가 시주에 비경겁제, 특히 지지에 뿌리가 있으면 시지에 비경겁제가 있으면 자식 믿고 산다예요. 자식이 나의 힘이다야. 자식 덕분에 내가 생명력을 부여받는다. 비경겁제는 백해무익한 게 아니라 일종의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으면 나는 추진력이 강한 기관차 같은 사람인 거야. 기차가 있는데 보면은 기차에 기관차 한 대에 객차 10개 정도 매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기차는 앞뒤로 기관차 2개 매달고 객차 서너 개밖에 안 매달고 달려. 그런 애들은 엄청나게 빨리 달리죠. 이런 사주는 어떤 사주야? 이게 뭡니까 지금 기관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관차 6대에다가 객차 2대를 매달았어. 그럼 이렇게 보면 돼. 기관차 6대에 객차 2대를 매달았으면
그 객차에다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실을 수 있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끔 트럭들 보면은 트럭들 중에 화물칸에다가 엄청난 쇳덩이 싣고 다니는 트럭 있어요. 뭐 뒤에다가 뭐 30톤, 20톤짜리 무슨 전기 코일 같은 거 뭐 쇳덩어리 싣고 다니는 차들이 있어. 그런 차들은 일반적인 트럭이 아니야. 용량이 일반적으로 엔진 파워가 엄청나. 무슨 5톤 트럭하고는 비교도 안 돼. 30톤씩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니까. 그럼 이렇게 봐야 돼. 이거는 엄청난 파워와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무슨 뭐 200마력, 2000마력, 2만 마력짜리 자동차다. 트럭이다. 그러면 이게 자수가 그냥 자수가 아니야. 여기 30톤, 40톤짜리 쇳덩이 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주가 한 방의 힘이 엄청나다예요. 주식 좀 해가지고 오늘 50만 원 벌었어.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이 사주. 주식 좀 했더니 오늘 하루 등락폭이 500만 원이 오락가락해요. 일주일 만에 2천만 원 벌었다가 3천만 원 까먹었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형태의 사주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기관차다. 동업 불가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적이 되면 이 흩어지면 다 적이다. 다 적이다. 제가 오이디푸스와 관련된 얘기인가? 그런 얘기 있어요. 이 비겁이 모여있는 사주를 보면 동업을 하지 마시고 혼자 하시오. 주변 사람 다 도둑놈이니까 돈 빌려주지 마시고 자기 혼자 하시오. 절대 남한테 뭐 해주지 마시오.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5살짜리 꼬마 셋이 모여서 어머니가 쪼꼬바를 하나 나눠줬는데 5살짜리가 쪼꼬바 하나를 가지고 셋이서 아유 어떻게 나눠 먹지 하고 있는데 6살짜리가 나타났어. 6살짜리 형한테 형 이 쪼꼬바 어떻게 먹어야 돼? 야 나눠 먹지 말고 빨리 챙겨. 챙기라고 챙겨. 챙기는 놈이 임자야. 무슨 나눠 먹어. 미쳤어? 그 한 입에도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 셋이 어떻게 되죠?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5살짜리가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쌈나겠죠. 주머니에 탁 넣는데 다른 애가 와서 빼가겠죠. 그러면 또 한 죽방 한 방 날리고 또 빼가겠죠. 그러면 또 나 한번 싸대기 때리고 또 빼가겠죠. 그런 모습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 3명이서 쪼꼬바 하나를 나눠 먹으면 엄마가 와서 아이고 이쁜 거 이번에는 초코 케이크를 사주면 하고 이번에는 초코 케이크를 사줘. 그거를 셋이 나눠 먹으면 이번에는 이따만한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세트로 사다 줘. 치킨을 2마리 치킨을 사다 준다고. 닭다리 하나를 셋이서 나눠 먹었더니 2마리 치킨을 사준단 말이야. 이게 일명 비겁들이 모여서 파이를 키워서 나눠 가져라. 비겁들이 모여서 파이를 키워서 나눠 갖는 형태가 뭐가 있어요? 유흥업소 집결지들. 뭐 영등포 상권, 술집 300개가 함께 모여 있어요. 인사동 상권, 기념품 가게 50곳이 한데 모여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 맛집 200개가 전통 맛집 200곳이 한데 모여 있어요. 이거 다 비겁다자 군겁쟁제잖아요. 포장마차촌, 비슷한 포장마차 10개가 모여서 풍물거리를 만들었어요. 여수밤바다 하는 곳에 가면 비슷한 포장마차 20개가 널려 있는데 그 20개의 포장마차에서 다 메뉴가 똑같아. 해물 야채 볶음. 아, 뭐냐고. 20개의 포장마차가 메뉴가 다 해물 야채 볶음이야. 근데 이게 군겁쟁제잖아. 똑같은 거 시장 하나에서 비경겁쟁들이 우르르르 모였잖아. 그랬더니 전국에서 다 모여. 전국에서 다 모여. 그리고 여수에서 그거 포장마차에서 그거 하나 먹으려면 2시간 줄 서야 돼. 이게 함께 모여서 큰 상권을 만들다. 기관차 6대가 모여서 30톤짜리 쇳덩어리를 싣고 다니다 같은 형태니까 대신에 날려도 크게 잃겠죠. 이왕이면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려야겠죠. 자, 이러면은 자, 핵심 중요한 거. 사람들과 관계를 잘 가져라. 사람들을 왼수로 만들어버리면 돼. 보통 이런 사주가 폭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주 폭망. 어떤 게 폭망? 소송전 벌어지면 폭망이야. 걷잡을 수가 없어. 비겁 많은 사주에서 소송전이 벌어지면은 이게 아까 말한 5살짜리 꼬마 셋이 모여가지고 쪼꼬바 내 거야. 싸대기 날리고 쪼꼬바 뺏기고 다시 죽방 날리고 쪼꼬바 뺏어오고 다시 발차기 해가지고 쪼꼬바 뺏어오고 머리끄댕이 잡고 쪼꼬바 갖고 싸우고 그럼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니들 다시는 쪼꼬바 없어. 다시는 쪼꼬바 없어. 여러분들은 옆에서 6살짜리 꼬마 야 나눠 먹긴 무슨 나눠 먹어. 니 혼자 먹어. 숨겨. 절대 빌려주지 마. 빌려주면 못 받아. 아니다예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보면은 왕의 자식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신탁을 받았더니 신탁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 아이가 자라서 너를 죽이고 네 부인을 뺏어갈 것이다. 신탁이 무시무시해. 야, 이 아이 당장 갖다 버려 했더니 신하가 그 아이를 강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이만한 광주리에 담아서 흘려보냈어. 그랬더니 아랫나라 이웃나라의 왕족이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워가지고 이웃나라의 왕자가 돼서 장군이 됐어.
20살이 되자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이고 내 부인을 훔쳐갔어. 그러면 이 사건의 발단이 뭐야? 결국 신탁이 이루어졌다인데 신탁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야? 자식을 버렸으니까. 자식을 버렸으니까 그 자식이 남의 왕자가 다른 나라 왕자가 돼가지고 날 죽이고 내 부인 데려갔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동업불가 다른 애들이 네 돈을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돈 숨겨. 그 말은 네 이 아이가 커서 네 모가지 자를 테니까 애 버려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신탁을 안 버렸으면 되잖아. 그 아이 내가 사랑으로 길렀으면 그 아이가 커가지고 내 모가지를 잘랐겠냐고. 흩어지면 정말로 내 돈 털어간다. 가급적 뭉쳐라. 소송 좀 벌이지 마라. 소송 좀 벌이지 마라. 제가 최근에 돈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요즘 비트코인 주식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이분은 성공 사례예요. 근데 제가 원래 실패 사례는 잘 안 해요. 실패 사례 잘 안 해. 왜? 실패하면 그분 계속 안 좋을 거고 나도 안 좋고 하니까. 방송 듣는 사람들도 재수 없어요. 실패 사례 들으면 방송 듣는 사람도 재수 없어. 아, 저러면 실패하는구나. 절대 하면 안 되겠네. 역시 비겁은 나쁜 놈이야. 이런단 말이죠. 아니야. 난 성공 사례만 얘기해. 예, 실패 사례는 내가 상담한 건 얘기 안 해. 근데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제가 최근에 상담한 실패 사례 같은 경우는요. 공통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발적 소송이 걸려 있어요. 소송이 다발로 걸려 있어.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본인이 걸었어. 소송 걸린 것도 있고 본인이 소송 걸었어. 근데 그 소송의 상당수가 엿먹어라 소송이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엿먹어라 소송이 이게 지금 내가 갖다 붙인 말인데 이기는 거 안 말해.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경찰서 갔다가 법원 갔다가 뭐 했다가 그거 끝날 때쯤 되면 내가 다른 걸로 소송 거마. 너 엿먹어라. 요거 끝날 때쯤 되면 또 다른 걸로 소송 걸겠다. 너 가게 상표 또 낸다고 내가 또 신고할 거야. 문제는 그렇게 소송을 벌이고 있으면 나의 에고는 아이고 이렇게라도 화를 풀어야지. 아유 저것들 고소하다. 나는 괜찮은데 문제는 행운의 여신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야 진짜 언제 끝나냐? 야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간다. 가라. 끝날 때까지 못 들어와. 끝날 때까지. 지금 우리 집에 지금 패싸움 났어. 지금 우리 집에 막 똥 던지고 막 발차기 하고 우리 집 패싸움 났는데 지금 손님들이 왔어. 지금 집 밖에. 우리한테 선물 주려고 오는 손님들이.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 수호신이 알아서 입구에서 야 여기 스톱. 우리 여기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난리 끝나면 들어오세요. 소송 끝나야 복이 들어온다. 근데 지금 당신 내년하고 내후년에 재물복 들어오는데 요때까지 소송 안 끝나면 재물복 안 들어온다. 수호신도 바보 아니다. 그 소송을 해서 당신이 요만큼의 쾌락을 얻겠지만 요만큼의 위로를 받겠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복이 다 날아간다. 기룬이 들어왔는데 소송이 계속 걸려있어. 기룬이 안 들어와. 같은 거야. 안 들어와. 자, 비겁다자 사주 싸우지 마라. 소송 걸리지 마라. 그 다음에 이 사주 핵심 몇 가지 더만 말씀드릴게요. 잘난 사람들과 어울려라. 평준화되니까 돈 잘 버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머니클럽에 가입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주에서 핵심이 자진수구, 오미, 합국으로 지금 돼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주에서 보세요. 무진, 기미, 무자, 무오일주인데 무오시주인데 무자일주. 자진수구, 오미, 합국. 자, 사주의 방향성을 보면은 사회의 무진으로부터 돈을 벌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벌면은 누군가를 잃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 사주에서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야 되는데 시주에 있는 정의는 뭐냐면요. 나의 노하우. 시지는 어떤 자리냐면 나의 가장 개인적인 자리.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영역. 가장 마지막에 드러나는 곳. 근데 이곳에 인성이 있으면 남들 모르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남들 모르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사회적 노하우는 공론화되어 있는 노하우고 일주시주의 노하우는 나만의 노하우다 같은 거예요. 나의 경험 같은 건데 비밀스러운 공간에 인성이 옆에 재성하고 맞닿아 있으면 이 노하우는 무슨 노하우일까? 재성하고 붙어있는 인성은 무슨 노하우일까? 돈 노하우. 돈 다루는 노하우. 근데 이 재물이 어디서 나왔을까? 무진이라는 사람들로부터 가지고 온 재물을 끌어당겨오는 노하우. 이거 재극인된 노하우잖아요. 실시간 갱신되는 노하우. 돈에 대한 노하우. 현실에 대한 노하우죠. 이거 가만히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좌우축 나요. 좌우축 나. 재극인 걸린다고. 이 재극인 부정적으로 걸릴 수 있어. 제일 좋은 거는 오미압으로 연결시켜야 돼. 오미압으로 연결하면 이게 어떤 뜻일까요? 내가 가진 인성을
사회의 겁재들에게 나누어주고 공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내가 돈 많이 버셨으면 뭔가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어야 그 돈이 순환을 한다. 이사주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끌어와서 내 걸로 만들고 내가 가진 돈에 대한 노하우를 다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사람들 돈을 벌면 그거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돈 버는 노하우를 알려주어라. 귀찮더라도. 근데 이쪽 업계에 이런 불문율이 있어. 절대 안 알려줘. 1급 정보. 야, 이때 사. 요거 사. 이런 거 절대 안 알려줘. 이놈 저놈 사면은 안 된다. 나만 알아야 된다. 아니야. 근데 이사주는 내가 가진 노하우를 오미압으로 알려줘야 돼. 그래야 좌우충이 안 벌어져. 오미압으로 연결시켜줘서. 그래서 이분이 주변에서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을 하는 친구들 중에 SOS를 요청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친절하게 내가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나의 노하우와 정보를, 돈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이것도 복이에요. 자, 우주에서는 돈 나부랭이하고 지식정보 나부랭이하고 얘는 중요하고 얘는 중요하죠. 이런 거 아니야. 우주에서는 사실 돈이라는 게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한테는 중요한 거지. 우주에서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베푸는 선행, 뭐 밥 퍼주기, 뭐 상 차려주기, 뭐 해주기, 불쌍한 사람 일으켜서 도와주기, 이런 거나 뭐 돈을 뿌리는 거나 비슷하게 본다고. 너 돈 벌었니? 나는 그러면 소중한 지식 정보를 너희들한테 나눠줄게. 이러면 주고받고가 가능하다. 귀찮더라도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눠주면 선순환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션 난이도가 높은 사주예요. 소송 분쟁 걸리지 마라. 다니고 있는 직장 계속 다녀라. 그래야 이 사주에 부족한 관이 채워진다. 그래야 여기는 직장 생활, 여기는 개인적 재테크로 이 사주를 미뤄갈 수 있다. 자, 경자년에 천간에 경금, 신금이 들어오니까 비경겁재들이 함께 식상적인 행동을 했고 지지에 자수가 들어와서 자진수국, 자수하면서 나한테 돈이 들어왔다. 약간 자미원진으로 살짝 까기는 했지만 자미원진 안 날라면 오미압으로 요 미토를 붙들어 놔야 한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봐. 오미압으로 붙여놓지 않으면은 얘 미토가 내 돈을 가져가. 그러면 미토한테 돈 안 뺏기려면 오화로 오미압으로 붙여야 돼. 대신 정보를 주면 돼. 정보를 주면 된다. 그리고 나는 자진수국이니까 진토로부터 돈을 가지고 온 거야. 이렇게 되면. 진토로부터 이게 신자진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신자진의 에너지가 진토 속에 저장되어 있는데 자수로 돈을 가지고 왔다. 자, 동일사주가 다 돈 벌었진 않을 것이다. 동일사주가 다 돈 벌진 않다. 근데 이 사주가 그러한 이 사주의 룰과 규칙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현재 재물활동을 하고 있다. 이분이 올해는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어떨까요? 해자축 구간까지는 괜찮다. 올해 신축년이 들어오니까 천간에서는 무기토들이 같이 상관적인 일을 하죠. 근데 축토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의 지지에 숨겨놓은 내 미천재물이죠. 이게 나의 숨겨놓은 미천재물에 자축합하고 붙죠. 보통 이런 경우는 해자축으로 돈을 다루는 사람들과 내 돈이 연결되다 같은 운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일부 수수료를 좀 주면서 내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 재물 다루는 전문가 그룹과 수수료를 좀 주면서, 왜 자축합이니까 일부 축한테 가야지. 그러면서 내 돈을 좀 관리를 해주시오라고 해주면 좋겠다. 올해까지는 현재 재물운이 이어질 수 있는데, 다만 이 사주가 내년에 이민년이나 계묘년으로 가게 되면 지지의 재성이 천간으로 떠요. 보통 이렇게 천간으로 떠버리면은 분배해 주세요 같은 운이에요. 이민 계묘년이 되면 천간으로, 그러니까 내가 돈 벌었다고 소문 난 거야, 이제. 야, 걔 돈 벌었대. 한두 푼이 아니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야, 돈 좀 빌려줘. 야, 나 단 좀 꿔줘. 나 힘들어. 이럴 수 있겠죠. 이민년, 계묘년에는, 그러면 요때는 정말 돈 안 빌려주고 숨어야 되나요? 아니요. 적게 나눠주고 큰 돈 잡는다. 어차피 나갈 운에는 적게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좀 적당히 나눠주고 고시래 해라.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이민년하고 계묘년에는 공격적 투자는 다소 불리하다. 천간으로 재성이 뜨니까 천간에 많은 비경겁재들이 돈 나눠봤자 분배하는 운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올해까지는 돈이 유지될 수 있다. 올 하반기 정도에는 적당히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죠. 이 사주에서는요. 그렇게 조언을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개대운이 워낙 좋은 대운이라 이게 사실 개대운이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이 사주의 재물창고가 지지에서 마르지 않고 간다라고 볼 수 있죠.
갑자대운도 괜찮죠. 갑자대운은 무척 괜찮죠. 지지에서 자진수국을 만들면서 천간에서 간목이 들어와서 간목과 천간의 무토기토 전부 차렷, 지금부터 규칙과 룰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은 개인 투자, 남들 모르게, 회사 모르게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갑자대운 정도 되면은 관의 돈을 시스템적으로 만져서 보다 체계적으로 만질 수도 있다. 갑자대운에는 직장을 나와서 전업투자나 또는 전업투자 컨설팅 회사를 차릴 수 있다. 이 사주는 전업투자 투자 컨설팅 해주면 좋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과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의 돈을 가져오는 형태를 유지를 해준다면 갑자대운에는 이런 투자 컨설팅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업협업식으로 함께 차려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주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비겁다자 사주 망했어요. 뭐 동업불가 이거 아닙니다. 동업, 협업 같이 나눠 먹지 않으면은 다 적이다. 함께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비겁다자가 협력이 잘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컴퓨터를 못하면 컴퓨터 잘하는 애가 있고 내가 영업을 못하면 영업 잘하는 애가 오고 내가 상담 못하면 상담 잘하는 애가 오고 내가 자본금이 부족하면 자본금 가지고 오는 애들이 생겨요. 이게 비겁다자들 잘 다룰 때의 얘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 높은 사주 잘 쓰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사주는 어려운 미션 잘 쓰고 있는 분의 노하우를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